요즘에 또 코레팅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참 좋습니다. 엄청 미세하고 차르르한 약간 광택처럼 느껴지는, 근데 이번에 슬림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맛에 립펜슬 쓰는 거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얼굴에 그림 그리는 깨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창 올영 세일 중이죠. 평소에 눈여겨봤던 제품들 야무지게 구매하셨나요? 하지만 우린 알죠. 올영 세일은 마지막 1분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한 것처럼 올영 세일 색조템 추천 갑니다. 오늘은 비슷한 결의 제품들 짝지어서 소개하는 느낌이니까 잘 살피고 마지막까지 야무진 슈핑하기. 가장 먼저 소개할 제품은 얼마 전 리뉴얼된 라네즈 네오 쿠션이에요.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은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2년 전에 님 합격이라는 제목으로 리뷰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 되었더라고요. 일단 외부 디자인은 구분이 어려워요. 요게 기존, 요게 리뉴얼 버전이거든요. 근데 가능은 합니다. 미묘하게 기존 네오 쿠션이 조금 더 하늘빛이고 리뉴얼 버전은 조금 더 노란기가 추가된 민트색이거든요. 그리고 이 차이가 오픈을 했을 때도 조금 유사해요. 일단 리뉴얼 제품은 이 퍼프가 떨어지지 않게 이 홀더가 추가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퍼프의 디자인은 유사한데 리뉴얼 퍼프가 조금 더 도톰하게 보여요. 하지만 눌렀을 때 빵빵한 밀도감이 큰 건 오히려 기존 네오 퍼프고요. 리뉴얼 버전은 조금 더 말랑말랑하고 유연한 질감이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뉴얼 퍼프가 조금 더 부드럽고 꼼꼼하게 도포하기 좋았어요. 중요한 제형 차이도 볼게요. 먼저 안쪽 스펀지부터 차이가 느껴지죠. 기존은 조금 더 구멍이 크게 나 있는 타입이고 리뉴얼 버전은 더 촘촘한 구멍이 있는 느낌. 근데 저는 이 차이가 피부에서 느껴지는 차이랑 좀 유사하더라고요. 제형의 느낌이 기존 네오 쿠션은 약간 쫀득하면서 달라붙는 느낌이 든다면 리뉴얼 버전은 조금 더 피부 위에서 가볍게 쓸리면서 촘촘하게 안착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들이 이번 리뉴얼의 호불호를 좀 나눌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기존의 네오 쿠션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지만 그 특유의 쫀득쫀득한 픽싱 밀착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겐 이번 리뉴얼 버전이 조금 더 촘촘하면서도 피부가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반대로 기존 네오 쿠션의 그 짭짭 특유의 픽싱감, 밀착감을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리뉴얼 버전 써보시고는 뭐야 약간 덜 들러붙는데? 오히려 전보다 밀착력이 좀 덜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커버력은 막 엄청 크게 차이가 난다 싶진 않지만 더 깊게 살펴보면 리뉴얼 버전이 입자가 더 촘촘해서 더 작게 요철이나 이런 부분을 더 잘 커버해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전체 커버력도 더 높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컬러 차이도 있더라고요. 패키지도 보면 리뉴얼이 되면서 살짝 노란빛이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컬러도 동일합니다. 제가 기존 리뉴얼 다 있는 게 21N이라서 한 컬러밖에 비교를 할 수 없지만 비교를 해보면 미묘하게 리뉴얼 버전이 조금 더 노란기가 추가되었더라고요. 저에게 큰 불편한 포인트까지는 아니었는데 혹시 C 계열 쓰시는 분들, 쿨 계열 쓰시는 분들은 조금 더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색상 체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리뉴얼 포인트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아주 잘 쓰고 있어서 저는 지금 요거 말고 내돈내산 23N을 쓰고 있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올영 추천템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요것도 추천할게요. 라네즈 네오 에센셜 블러링 피니쉬 파우더. 이 제품은 이번에 네오 쿠션 리뉴얼과 함께 등장한 제품인데요. 참 좋습니다. 일단 패키지가 네오 쿠션과 동일하면서도 컬러만 흰색인데요. 제 친구는 이걸 보더니 되게 거대한 에어팟 같다고 하더라고요. 패키지가 네오 쿠션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안쪽, 이 내용물도 네오 쿠션과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피니쉬 파우더들의 경우에는 내장된 이 퍼프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퍼프도 참 괜찮습니다. 어머 사용감 sorry. 만져보면 뭔가 밀도감 낮은 애착인형 곰돌이의 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에 사용을 할 때도 부드럽고 자국 없이 사용감이 참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파우더가 참 괜찮습니다. 오픈하면 파우더가 새지 않게 뚜껑이 있고 그리고 뚜껑을 열면 민트색 필름이 나오는데요. 이 필름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서 누르면 파우더를 뿜습니다. 혹시 이런 가루 타입의 피니쉬 파우더 챙겨서 외출했다가 큰일 난 경험 없으신가요? 먼저 가방이나 파우치에서 파우더 터져본 사람 저요. 밖에서 급하게 파우더 퍼프로 찍었는데 이 안쪽 홀 모양 그대로 피부에 올라가 본 사람 저요. 그리고 그냥 열었는데 파우더가 날려서 갑자기 산신령 돼본 사람 저요. 근데 이 제품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또 한번 추천을 합니다. 막혀 있어서 안심되고 열었다고 해도 파우더가 막 떨어지는 타입도 아니고요. 퍼프를
여기다가 꼭 맞춰서 살짝 누르면서 비비면 딱 적당량이 나오더라고요. 입자도 정말 고와서 얼굴 기름이나 광 너무 잘 잡아주고요. 전 저번에 친구 만날 때 그냥 들고 나갔는데 친구 얼굴 기름 한번 잡아주고 그 친구 바로 이거 사진 찍어서 갔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귀엽고 셀 염려 없고 사용감도 좋으니 이걸 어찌 추천 안 할 수 있겠어요. 매우 추천! 여러분 어느 순간 립 펜슬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립 좀 바른다 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뭐 입술에 2개에서 3개 조합해서 바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 단계에 립 펜슬까지 추가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 립 펜슬의 시발점을 떠올려 본다면 전 바로 하트 퍼센트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트온무드 립 펜슬 슬림이 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얇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뭐죠? 도청당한 건가요? 이번에 출시된 하트 퍼센트 도트온무드 립 펜슬 슬림 딱 아이라이너 굵기인데요. 이게 발색력은 좋고 발림성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어지는 두께감이 얇고 가벼워서 입술 주름에 뭉침이나 끼임 없이 입술 산 그리고 입술 라인을 잡을 때 되게 섬세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뒤쪽에 스머징 팁 그리고 샤프너까지 내장되어 있어서 따로 스머징 브러쉬나 샤프너 준비 없이 언제나 그라데이션 스머징부터 섬세한 터치까지 바로 할 수 있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도트온무드 립 펜슬 슬림 총 5가지 베스트 쉐이드가 출시되었는데요. 화사한 무드를 연출하기 좋은 로즈 피치 계열 그리고 더 분위기 있는 음영까지 연출하기 좋은 아몬드, 모브까지 취향별로 선택하기 좋겠죠. 그리고 아직 나는 립 펜슬 쓰는 게 조금 어렵다 하는 그대들이 있을까봐 립 펜슬과 립 펜슬 슬림 어떻게 쓰면 더 예쁜지 활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립 펜슬로 립 베이스 표현하기. 도트온무드 립 펜슬을 립 베이스로 사용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립 베이스를 사용하면 1차적으로는 립 착색이나 각질을 보정하면서 오버립 연출하기도 좋고 확실히 단독 컬러링을 할 때보다 컬러도 훨씬 더 풍부하게 표현이 된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퓨어 글로우 틴트는 제가 잘 쓴 템으로도 추천했던 제품이잖아요. 예쁜 건 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깨모인간 사상에 입각해서 살짝 떼샷까지 들이밀고 넘어갈게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도 예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함을 추가해줄게요. 립 펜슬 슬림으로 입술 꼬리나 오버립 음영을 주는 건데요. 심이 더 얇기 때문에 입꼬리나 비대칭 교정처럼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요. 저의 경우에도 윗입술이 얇고 입술이 비대칭이라서 아웃라인 보정을 해주는 편인데 확실히 원하는 영역에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하더라고요. 입꼬리에도 음영을 주면서 윗입술을 또렷하게 확장시키고 아랫부분 음영까지 넣어주니까 훨씬 더 또렷하면서 입술 모양도 교정이 되었죠. 이 맛에 립 펜슬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소개해본 립 친자를 더 신나게 하는 하트 퍼센트 도트온무드 립 펜슬. 더 신나는 소식은 이번 올영 세일 기간에 15%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 원래 하트 퍼센트 립 펜슬 잘 쓰고 있는데 더 디테일한 욕심 나버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올영 세일 기간 놓치지 마세요. 다음은 올 여름 애교쟁이가 되고 싶은 그대들을 위해 애교살템 2개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신상템, 하나는 유명템입니다. 먼저 신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삐아 글리터 하이라이너. 먼저 이 제품은 정말 자극 없고 은은한 애교살을 원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붓펜 타입이고요. 쉬머한 글리터가 액상으로 나오는 형식이에요. 컬러는 3가지입니다. 발색을 보면 아시겠지만 엄청 화려해! 아이돌 같은 애교살이야! 느낌은 아니고요. 엄청 미세하고 차르르한 약간 광택처럼 느껴지는 그런 은은한 펄감이 강조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 이 제품이 뭔가 난 애교살이 조금 밋밋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좀 과한 거는 싫어 하시는 분들이나 나는 애교살 유명한 거를 쓰면 왜 이렇게 과하지? 조금 더 꾸안꾸 느낌을 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딱 사용을 했을 때는 뭔가 애교살이 볼륨감은 느껴지지만 막 반짝이지는 않고 근데 또 햇살 아래로 가면 은은하게 차르르한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교살 잘못 표현하면 눈이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여기 한 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 그런 표현이 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막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막 여기도 쓰고 막 되게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써보니까 애교살에는 굉장히 좋고요. 다른 부분은 그 여기 앞에 애교살 앞에 이 하이라이팅 부분도 사용을 해봤는데 저에게는 베이스를 조금 벗겨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딱 애교살에 활용하기가 좋았다 싶고 이게 좀 베이스 양이 적은 상태에서 그리면 정말 은은하고 한 듯 안 한 듯 그런 자연스러운 표현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하신다면 요즘에 여기 애교살 컬러 보정해주는 컨실러 펜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 톤을 한번 보정해준 뒤에 그 위에 올리면 조금 더 반짝임이 돋보이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글리터 맛집 삐아의 신상이라서 궁금했었는데 또 은은 애교살템으로 되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봤어요. 다음은 유명 애교살템 투쿨포스쿨 프로타주 펜슬이에요. 이 제품이 처음에는 아이돌 애교살템으로 입소문을 타다가 이제는 뭐 애교살템계 아이돌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근데 전 이 제품이 여러 포인트로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정말 깎아 쓰는 펜슬 타입인데요. 전 이제까지 뭐 애교살이나 눈, 소량만 사용해서 그런지 이렇게 깎을 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나중에 깎을 때가 되면 이게 일반 샤프나 굵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용감은 약간 콩테 같은 느낌이에요. 그 미술재료 콩테에서 기름기를 다 빼고 그거를 엄청 고온으로 구워서 거의 바스락거리는 그 가벼움만 남은 느낌? 그래서 이게 발림성이 되게 서걱서걱 소리가 나면서 발리는데 그게 또 가볍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희한하게 눈가에 자극이 적더라고요. 저는 이게 발색을 했을 때 그 서걱거리는 느낌도 신기했는데 그렇게 서걱거리면서 발색은 왜 이렇게 가볍고 잘 되는지 자극이 적은지 처음에 이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힘을 살짝 주면 약간 심이 갈려서 약간 습한 고운물의 덩어리스러운 뭉침도 보입니다. 그래서 블렌딩도 겁나 잘 돼요. 이 블렌딩도 엄청 가벼운 파스텔 블렌딩하는 느낌이라서 이게 참 제형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컬러는 가장 유명한 샤이닝 린넨을 포함해서 6가지고요. 저는 밝은 톤은 애교살이나 눈썹 산, 좁은 부분 하이라이터에 쓰고 조금 더 채도감이 올라온다 하면 언더 점막 근처에 생기 주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약간 차분한 컬러는 가벼운 메이크업 할 때 눈 전체 음영 쓰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인데 이게 발색도 잘 되고 블렌딩도 잘 되다 보니까 지속력이 엄청 좋다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메이크업을 하고 뭐 얼굴을 만지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이런 색조의 지속력은 립과 베이스 빼고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크게 불편함은 없었지만 만약에 진짜 지속력이 중요해 하시는 분들은 이 지속력이 아쉽게 느끼실 수도 있겠고 그래도 너무 예뻐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조그마니까 파우치에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출시되는 애교살템들이 워낙 지속력이 좋기 때문에 그 점이 조금 더 단점으로 느껴졌답니다. 그래도 이 제품만의 독보적인 매력은 너무 넘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투쿨 프로타주 펜슬까지 소개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여러분 요즘에 또 코렉팅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한 5년도 더 전에 막 코렉팅 열풍이 불었었는데 그게 좀 사라졌다 싶었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코렉팅 제품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 전의 트렌드를 거쳐서 돌아온 만큼 제품력도 좋아졌겠죠. 그중에서 오늘 데이지크랑 더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 제품 모두 제가 너무 잘 쓰는 제품이라서 어떨 땐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살짝 비교 한번 해볼게요. 먼저 구성! 데이지크 프로 컨실러 팔레터는 총 9가지 코렉팅 컬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렉팅 하면 생각나는 다크서클, 톤업, 칙칙한 보정, 커버, 쉐딩처럼 정말 모든 걸 트라이해볼 수 있는 구성인 게 장점이에요. 반대로 더샘은 조금 더 세밀하게 골라서 사용할 수 있어요. 윤곽이나 커버가 필요하다면 2번을 선택하거나 또 톤업이 필요하다면 4번을 선택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이 두 제품은 사용감의 취향에 따라서도 나눠서 고를 수 있어요. 평소의 피부 상태에 따라 사용감은 조금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데이지크가 조금 더 가볍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좋았어요. 너무 답답하지 않은 사용감이라서 베이스 전에 가볍게 보정해주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꾸덕하지 않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코렉팅을 하기 좋은 게 데이지크. 그리고 더샘은 더 커버력이 좋게 느껴졌어요. 더샘이 원래 또 컨실러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코렉팅도 더 커버력 높게 확실하게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저의 경우에도 이번 컨투어 베이지를 잡티 커버에 쓸 정도로 더샘하면 또 커버력이죠. 그리고 더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컬러가 좀 다양한 편이라서 내 톤에 조금 더 근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뭐 다크서클이나 부분적으로 톤 보정에 필요한 부분은 베이스 전에 좀 가볍게 하는 걸 선호해서 데이지크의 사용감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베이스 위에 뭔가 잡티나 스팟 커버가 신경이 쓰인다 했을 때는 더샘의 사용감이 훨씬 더 많아요. 특히 이 제품은 메인이 윤곽이라고는 하지만 전 이게 커버력도 좋고 컬러가 다양해서 스팟
샷에 따라서 피부톤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좀 앞쪽은 조금 더 밝은 걸로 커버를 해야 자연스럽고 뒤쪽은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해야 자연스럽고 그럴 때 제가 컬러를 믹싱해서 사용하기 좋아서 커버 위주로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뭔가 엄청난 톤업에는 관심이 없어서 이 두 제품 모두 딱 톤업 부분은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피부 타입이나 취향에 따라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서 더샘, 데이지크 두 개 소개해봤어요. 이렇게 해서 끝날 때까지 내 지갑 긴장하게 만드는 올영 세일 색조템 추천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쯤이면 전 또 얼마나 많은 걸 샀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네요. 하지만 이번 올영 세일 아직 안 끝났죠? 이번 올영 세일 끝나기 전에 언니 이거 진짜 꼭 써봐야 돼 하는 제품 있다면 댓글에 꼭 알려주세요. 그럼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준 그대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우린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